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여러분, 이제 8월, 9월 달 되면 특강 등 계속 하는데, 특강 수업을 계속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세법은 8월 13일 날이에요. 8월 13일이죠? 네, 8월 13일 날 특강, 8월 13일 날 특강을 하는데, 이 특강은 이론을 요약했어요. 그래서 양면으로 한 20장 정도 될 겁니다. 이론 정리, 핵심 이론 정리하고 그 이론에 관련해서 출제됐던 지문 있죠? 그거 가지고 이론 정리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분 특강을 할 때는 오전에는 양도소득세 먼저 할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16문항 중에서 6문제면 굉장히 비중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맨정신이니까 9시 반부터니까 그때부터 오전에 양도소득세 끝내놓고 오후에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종부세. 그런데 자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세 총론도 자료가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는데 한 문제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중이 큰 거, 문항수가 좀 많이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 세 가지만 정리할 겁니다. 세 가지. 물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등록면허세나 종부세도 있어요. 거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세법도 시간을 길게 들여서 하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양도소득세 수업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연필만 가져오시면 돼요. 왜? 한 번 체크하고 계속 그거를 3회독하고 시험 장소 가야 되잖아. 그죠? 계속 반복해서 시간만 되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어떤 분이 또 수업하면서 문자 밴드에 올려온 글 보니까 여행 가서 지금까지 잘해갔던 거 기출문제나 해설 강의를 다 들었다는 거야. 휘서가갖고 밴드에. 그럼 하루에 한 문제씩이잖아요. 일주일이면 7문제, 2주면 14문제.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 때우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밴드 활용해서 복습, 그것도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는 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밴드도 문제가 딱 하루에 매일 올라가는데 그 문제를 볼 때 문제부터 그냥 설명 듣지 말고 화면 딱 정지시켜놓고 여러분이 체크해봐라 이거지. 눈으로. 그거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체크를 딱 해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설명 들으면 효과적이죠. 그냥 듣는 것보다는 먼저 한번 정지 화면 해놓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설 듣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등록면허세 할 건데요. 등록면허세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데 그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한 12, 가지 정도만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먼저 한번 쭉 훑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요약집 보실래요? 등록면허세 요약집 78페이지죠. 자, 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조세 등록면허세 총론 나와 있죠? 있어요? 거기 시험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칸 1번 이거 하나는 기억하라 이거지. 뭐? 등록면허세는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일반 지역은 도세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성남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납세지는 어디다?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 도세니까.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어디로 가? 강남구청으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또 지금 순서가 붙었어요. 그거 체크한 거 하나. 두 번째가 뭐냐? 이거 여러분 요약집에 78페이지 밑에 과세 대상이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요 몇 가지,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두 번도 물어봤어요. 계속.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야.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취득세 2%내 4%가 아니라 몇 프로요? 2%내 취득세. 그리고 등기할 사람은 취득세 다 냈어. 2% 다. 그럼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거지. 취득세 반 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자동차 같은 거 연부 취득할 때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돈 주죠. 그럼 1년에 한 번 돈 줄 때마다 취득세 내요. 그때는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2%만 내. 취득세 몇 프로? 2%. 다 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1번, 2번은 이유가 있다니까. 아, 취득세를 4% 낸 게 아니라 몇 프로? 2%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 법에 2%. 왜?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2%만 내고 등기 등록할래요? 그럼 별도로 보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여러분 경운기 같은 거 사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 예? 할 사람은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그냥 취득세 몇 프로만 2% 냈으니까 끝. 다음 세 번째.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 기간이 몇 년? 기본 5년. 5년 동안 내라고 안 했어요. 취득세. 그럼 5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내라고 할 수. 그러면 취득세 못 내고 싶어도 왜? 납세 의무가 소멸됐으니까. 그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뭐는 해라? 등록면 취득세 못 내니까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유가 있는 거지. 다음 네 번째. 면세점 있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안 내요. 내고 싶어도 못 내. 안 받아. 50만 원 이하는. 자동차 같은 거 5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 차량. 취득세 안 내. 그런데 내 앞으로 보험 들고 운행하려면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취득세는 못 내니까 등록하려면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보내라. 등록면허세. 요거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두 번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비과세. 79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나왔죠? 여기서는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번호가 세 번째로 기억할 거. 국가 등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거. 등기하는 건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자기들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남시가 이 건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성남시가 이 건물주한테 뭐죠? 전세 보증금 주고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누구 이름으로? 성남시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이렇게 국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등기하는 거. 그래서 세금 내지 마라. 그게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죠. 비과세. 거기에는 뭐 또 5번도 들어가요. 뭐? 압류 등기. 세금 안 내서 압류했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압류 풀어줘야죠. 압류 해제 등기 비과세. 그리고 묘지 있죠. 묘지는 등기할 때 비과세예요. 묘지 등록 면허세 비과세.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납세 의무자. 여러분 80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80종 납세 의무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여기 보세요. 자, 자자 붙이면 되잖아. 사람이니까. 그죠? 지상권은 누가? 지상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자자 붙이면 돼. 얘들이 납세 의무자.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는 사람. 그런데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좋은데 어렵게 물어보면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지.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남의 땅을 이용해야 될 거. 그게 지상권이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은 누가?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아니면 건축물 뭐 소유자. 똑같은 말이다 이거지.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자. 돈 받을 사람 누구? 채권자. 같은 말이에요. 전세권은 누가 세금 내야 돼? 전세권자 아니면 전세계약자. 그죠? 임차인. 임차권 설정 등기다. 임차권자 또는 임차인, 세입자가 세금 내라.
이렇게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등기? 말소. 지우는 건 여러분 여기에 기재된 걸 지워.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말소 등기 다 지워. 권리자가 다 지워졌어요. 그럼 남는 건 누구야? 부동산 소유자만 남지. 그러니까 소유자, 설정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렵지만 6번 채권자 무슨 등기? 대위 등기. 여러분 8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있죠? 기억부터 보고 1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갑이 기재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되죠? 그럴 때 밑에 기억.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뭐를 안 내면, 등록면허세 안 내면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 됐어요? 자, 다음. 여러분은 이제 81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보세요. 눈으로 보고 가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 세 가지는 똑같네. 원칙,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이 세 가지. 다만 취득세는 앞에 취득 당시가 붙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렇게 붙는 거지. 등록 당시 신고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81페이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경우 첫 번째 줄 끝에 등록면허세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본 지문 나오죠. 그 첫 번째 끝에 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간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등록 당시 오래 지나서 등기할 때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때는 변동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게 7번째로 알아야 될 거. 됐어요? 번호 붙였어요? 7번째? 됐어요? 예, 다음.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인데 여기는 참고로만 보세요. 요거 8번. 여기서 중요한 건 과세표준을 뭘로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역권은 자기 땅, 요역시 가격. 저당권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받을 돈 받으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이 뭐예요? 월 임대료 주고받기로 한 거죠.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뒤에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같은 거, 변경 등기 그런 건 전부 다 한 건당 얼마 6,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예, 참고로. 자, 이제 여러분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세율 9번째 기억할 것이 83페이지 보시면 요약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첫 번째 줄 있죠. 그게 9번이야. 지방자치단체 장은 또는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거 하고 두 번째 줄 끝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등록면허세 세율로 한다. 그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 다음 장 넘겨보시면 84페이지 요약집 소유권 이외의 등기 밑에 박스에 1번 있죠. 1번 찾았어요? 거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을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거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저는 이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이게 다 묶어서 얘기해요. 지금까지 한 거 이게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등기원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납세의무자고, 과세표준은 자기 땅, 부동산 가액으로 가고, 지역권은 지역권자 요역지 가격. 그죠?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고 전세금액이다. 임차권은 임차권자 또는 세입자 그리고 월 임대차 금액. 가등기, 가등기는 등기 권리자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 말소 등기는 설정자 소유자가 내고 세금은 한 건당 얼마 6,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다음 이제 11번째 알아야 될 것이 그거죠. 여러분 요약집 8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납세지가 있어요. 납세지. 거기 보시면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죠. 그럴 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도 등록관청 소재지. 이해가세요? 그거 점검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신고납부 있죠? 신고납부에서 거기 어디 보시냐면 양가로 3번 있어요. 86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세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제일 많이 출제된 거. 그게 첫 번째 양가로 3번이죠. 등록면허세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다시. 자, 등록면허세는 원래 시청, 구청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해야 등기가 되죠. 근데 시청, 구청 가서 뭐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서가 없죠. 그래도 세금 내는 방법이 있죠. 뭐야? 전자납부, 인터넷 접수 납부. 시청 안 가도 되잖아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금 납부까지 하고 영수증 출력받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했다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뭐를 하고 직접 가서 신고 안 했어도 신고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됐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자, 1번 가죠. 256페이지 1번. 지방세법상 갑이 은행에서 1억을 융자받기 위해서 친구 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까지. 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 담보 부동산은 누구 거야? 을. 돈 빌려준 건 은행이죠. 그럼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은행. 그럼 은행 이름으로 기재하죠.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 은행이 납세 의무자다. 그죠? 지금은 저당권 설정 등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를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면 은행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채무를 다 뭐 했어요? 변제,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해야죠. 말소 지우는 거. 그럼 말소 등기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누가 세금 내?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을. 설정자, 소유자.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 돈 받을 은행이 납세 의무자고 말소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낸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계약자가 세금 내고 전세권 말소 등기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말소는 부동산 소유자, 소유자를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물건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종가세, 또 물건의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량세. 두 가지 다 적용한다. 맞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으로,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수량으로도 계산합니다. 맞고. 2번, 개인이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외공판법 개인이 국가로부터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건 거짓말할 수 없죠. 사실상 취득가격, 분양가격. 맞아요. 3번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지목 변경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간주취득으로서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2죠. 예? 1000분의 20이니까 2%죠. 2%. 그럼 지목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야. 등록면허세는 6,000원 내요.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한 건당 6,000원. 건당으로 부과한다. 6,000원.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지목 변경의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2%만 내면 되고, 등기 등록할 때는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니까 지목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되는 거예요. 틀렸다. 다음 4번,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결산서 등에 입증됐으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 입증되니까 그거 맞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격을 또는 다른 말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다음 3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저당권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신청,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돈 받을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채권금액. 받을 금액이 과세표준이지. 채권금액. 가처분 등기도 채권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요, 월 임대차 금액. 민법에서 얘기하는 차임이죠. 차임. 월 임대료 100만 원 주기로 했다. 임대료가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지. 보증금이 아니라. 다음 가압류, 채권금액, 가등기도. 부동산에 가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채권에 가등기할 때는 채권금액. 그래서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4번도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설명 중 틀린 건 2번이에요. 2번.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소유권이든 말소는 한 건당 6,000원. 건당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과세표준이지. 그래서 4번 지문 보세요. 저당권 말소 등기는 매 한 건당 그게 과세표준. 맞죠? 그렇게 말소 등기는 지목 변경 등기 등은 건당 부과하는 거야. 한 건, 두 건, 세 건.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종량세 방식으로 계산되는 거. 종량세는 수량 등으로 계산하는 거.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부과되는 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전세금액.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 그죠? 1000분의 8. 지역권 설정 등기 1000분의 얼마? 2.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격이죠. 다음, 토지의 지목 변경 가격이 아니라 한 건, 두 건, 세 건. 이게 종량세다. 답은 4번. 2010년 12월 말 이전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던 부동산은 등기할 때
뭐 등록면허세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4번은 종량세다. 다음 6번으로 갑니다. 259페이지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중과세, 비과세, 지방세 등의 제한법 고려하지 않는다. 잠깐 요약집 8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8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있죠? 찾았어요? 거기 마지막 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등기라고 나왔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구조 변경 이런 거 뜯어 고치는 걸 그 밖에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그건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럼 6,000원. 그 밖에 등기가 6,000원이죠?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봐요. 두 번째 줄. 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보다 여기는 6,000원보다 뭐하면 크다고 가정하면, 예? 6,000원보다 뭐라고요? 적으면 어떻게 돼? 6,000원이니까 답이 필요 없죠. 그냥 적으면 6,000원이야 답이. 그런데 크다 그랬으니까 세율을 확인해 봐라 이거지. 6,000원보다는 크다 얘기죠. 6,000원을 뭐라고 한다?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 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한 건당 6,000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6,000원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중과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얼마? 8. 맞죠? 만약에 6,000원보다 뭐하다? 적다. 적다 그럼 계산할 필요 없지. 다 6,000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계산해봐라. 답은 2번 가처분 부동산 가액 1000분의 1 틀렸죠.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경매신청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채권금액 1000분의 2 틀렸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1000분의 8. 그죠? 예. 다음 7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단 표준세율 적용하여 계산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세율 그러면 6,000원보다 뭐 크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계산하라 이거죠. 적으면 문제가 답이 다 6,000원이니까. 예.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서 오류.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지워요.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요렇게만 해. 뒤에 거 지워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그죠? 소유권 이전은 1000분의 20. 그러니까 그거 지워야 돼요. 자,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설정이나 이전은 똑같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얼마? 2.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얼마? 2.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이전하는 것도 똑같아. 1000분의 얼마? 2.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똑같아. 월 임대차 금액 1000분의 2. 보증금 틀렸죠?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설정 이전은 채권 금액. 이렇게 해서 4번 틀렸습니다. 그럼 8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1번 전세권 설정 1000분의 얼마 2. 저당권 이전 설정 똑같아. 1000분의 얼마 2. 세율은 동일하다. 맞죠? 다음 상속과 증여.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이건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1000분의 얼마 8. 증여는 1000분의 15. 세율이 서로 달라요. 틀렸어. 3번 매매나 교환 똑같죠? 매매나 교환 유상
그러면 소유권 이전 1000분의 얼마? 20 똑같아. 지상권 설정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1000분의 얼마? 2. 소유권 말고는 세율이 다 똑같아요. 맞고, 임차권 설정 등기 1000분의 2, 저당권도 1000분의 얼마? 2.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9번은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회사 정리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이 뭐예요?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크게 기억할 건 아니다. 그러나 2번 기억해야 돼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세금 안 내서 압류 등기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하는 등기 등록은 뭐다?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2번 틀렸어요. 3번 행정구역이 변경됐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지적소 관청 지번이 계량 단위가 바뀌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 이런 건 뜯어 고칠 때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2번, 4번, 5번은 필수다. 2번, 4번, 5번은 부동산 관련해서.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주와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들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세금 내지 마라 이거죠? 예.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뭐다? 묘지. 무덤 하면 묘지죠? 여러분, 무덤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뭐예요? 묘지 보면 앞에 비석이나 상석이나 제단 같은 거 꾸며놨잖아요. 그런 시설물 딸려있는 토지도 지목이 묘지야. 그래서 묘지는 비과세. 묘지는 비과세.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10번. 이제 부가징수 절차 보면 10번 틀린 거 5번 보세요. 5번. 납세지가 뭐하다고요? 불분명하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등기소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등록관청 소재지. 틀렸죠? 자, 11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니죠. 등록하려면 세금부터 내야 등기가 돼. 그래서 전후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전후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틀렸다. 2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 증인조세로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달할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 맞죠? 예. 3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 중과세 대상이 됐죠?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거지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는 한 번만 하면 돼. 등기를 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세금만 추가로 내. 며칠? 취득세랑 똑같아. 며칠? 60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 제외하고,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신고 납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포함한다. 그것도 틀렸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틀렸다. 4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때는 인터넷 접수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런데 적용한다. 틀렸죠?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어요.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금에는 지방교육세가 20%만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따라가고, 감면받은 거 없고 납부할 세금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는 안 붙어. 지방교육세만 20%. 그죠? 틀렸다. 이제 종합문제로 한번 봅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누구 부동산이죠? 을소유 부동산에 누가 등기합니까? 갑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죠. 그럼 1번 등록면허세 납세임자는 전세계약자인 누구? 갑. 맞아요? 예. 전세권자 갑. 전세권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전세계약자 갑. 맞아요. 2번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하고 부동산이 있는 것하고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든 다르든 관계없어요.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가죠. 주소지가 아니라. 틀렸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얼마 2.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보하면 적으면 6,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세금 계산했더니 1,000원 나왔다. 그래도 기본 얼마? 6,000원.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받아 등기한다. 그 얘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죠. 당연히 병이 납세 의무자.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럼 13번도 보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뭐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임대인, 건물주는 갑이고 세입자, 임차인은 을. 임대차 보증금 얼마? 1억. 월 임대차 금액 월세 얼마? 50만 원 주고받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죠? 월 임대차 금액 얼마? 50만 원이지. 이해가세요? 예. 보증금이 아니라 2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임차보증금의 1000분의 얼마? 2. 틀렸죠.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틀렸다.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랬죠. 임대차 금액이 얼마? 월세 5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2. 공세계 지워줘요. 그럼 원래는 1000원 나오지만 6,000원이 안 되니까 얼마? 6,000원이죠. 그래서 기본 6,000원은 내야 된다. 틀렸죠. 다음 4번 등록면허세하고 부가세. 부가세가 뭐죠? 등록면허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지방교육세가 20%예요. 그럼 지금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데? 6,000원이잖아요. 20% 1,2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쳐서 7,200원. 답은 4번이다. 기출문제예요 이거. 등록면허세 낼 때 20%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는 거예요. 다음 5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임차인, 세입자, 을이 내야죠. 예, 그래서 올바른 건 4번이 됩니다. 다음
14번에 틀린 거 1번 보세요.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뭐하면? 납부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죠? 예?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 불성실하면 두 가지 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둘 다 적용 안 하니까 맞죠? 예. 아니면 그냥 뭐라고?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다. 다음 15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뭘로 가요? 소재지. 맞고. 2번. 등록하려는 자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뭐했다면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다. 신고는 안 했지만 뭐했으면?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예요. 틀렸고. 3번. 등기 담당 공무원 착오로 인해서 번지수 5기 잘못 기재된 거 경정 뜯어고치는 등기 비과세.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죠? 이런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격, 목적물의 가격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하면 채권 최고액이라고도 하죠. 그런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근저당을 1억 설정 안 해요. 20% 30% 증여해서 설정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채권 최고액. 그래서 맞고. 5번.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할 때 대도시 안에다가 회사를 설립하면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건 공해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신설 못하게 하려고 법인 등기할 때 3배 중과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도시형 업종이다 그래서 은행 금융업 같은 경우는 그건 있어도 돼.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이니까.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다음 17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무덤 이렇게 나오면 묘지네. 묘지는 뭐? 비과세. 2번.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보였으면 달라진 때는 재평가하기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격,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이 임농보수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 근데 이런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 중심. 맞죠? 5번. 지방세 체납 세금 안 내서 압류 등기한 재산에 압류 해제 등기는 비과세.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19번도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 틀렸죠? 2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 안 해서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으면? 납부했으면 신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죠? 부과한다. 틀렸고. 3번.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8. 증여가 1000분의 15. 상속은 1000분의 8. 틀렸고.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증언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만 뭐 하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야죠. 그때는 며칠? 60일 이내 이렇게 날짜가 주어지고, 처음에 등기할 때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 5번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는 건 법인 설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건 보통 법인 등기의 몇 배? 3배 중과세 한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 3배. 틀렸어요. 다음 마지막 문제 2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 단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져가라. 이것에 따라 답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요,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고, 감면받은 게 없으면 농어촌 특별세는 안 붙어.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1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물건 취득세는 뭐 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맞죠?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뭐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아요? 2번 납세 의무 확정,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두 가지죠. 신고납부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뭐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되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계산하면 확정되죠.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 확정,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시험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오류야. 납부하라는 게 아니야.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확정돼. 그러니까 납부자가 없어야 돼. 신고하는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부 다 뭐 할 때?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 납부 안 해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납부가 아니라. 이해가세요? 다음 조세의 분류. 취득세는 세금 계산할 때 가격 가지고만 계산해. 종가세. 등록면허세는요, 가격으로도 하지만 수량으로도 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 전세권 말소 등기는 한 건, 두 건, 세 건, 총량세죠. 둘 다 적용한다. 4번 부가세. 취득세 낼 때는요, 납부할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 교육세 두 가지가 따라가. 그래서 취득세 뭐가 또 없어요. 지금 농어촌 특별세 빠졌죠? 틀렸다. 또 등록면허세는 문제에서 감면세액이 있다 없다? 감면세액이 없다. 그랬으니까 감면받은 거 없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안 붙어야 돼. 지방 교육세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야 되고,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틀렸죠. 다음 5번 면세점. 세금 면해주는 기준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내지 마라. 그죠? 그런데 번은 등록면허세는 그런 거 없어요. 1,000원 나와도 기본 얼마? 6,000원까지 내야 돼. 면세점 제도 같은 게 없다. 그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답은, 이 문제 답은 원래는 4번인데 2번도 예, 납부자가 없다 그래야 돼. 그죠? 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은 재산세 마무리하죠. 조금. 예.